검찰이 어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윤 전 사장이 근무했던 영등포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 세무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나는 4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소위 강도를 한번 바뀐 사람이야. 윤우진하고 골프 친 사실은 인정했네요. 그렇죠? 윤우진 서장과 청장 후보자와 윤대진 검찰총장의 소위 말하는 커넥션에 대해서 건이 안 돼서 포기합니다. 일반 그냥 세무서장이었으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까지 기각하고 이랬을까요? 실제로 검사들이 서로 봐준 것도 사실이에요. 제일 핵심적인 증인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살려주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몇몇 기자들이 나를 몇 가지 축하해서 왜 아무도 찾아내는 거냐. 윤우진 사장님 계신가요? 알지만은 친분관계 없다. 식사도 안 하시고. 예. 윤우진 씨랑 식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윤우진 서장하고는 어떤 관계신 거예요? 마지막 웃는 사람이 결국 윤우진 씨가 될 거예요. 검사 동생, 또 검사 동생이랑 마찬가지인 또 동생, 사법권을 쥐고 있는 검사 동생들이 많이 있었으니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사람에서 시작된다. 마장동 김 회장. 육류 수입업자인 김 회장은 마장동 재벌로 통한다. 그는 돼지고기 수입으로 큰 돈을 벌었다. 여기 업체가 어느 정도 되나요? 4,500원. 그럼 그 중에서 그럼 김 회장님은 어떤 부분을 담당하나요? 상위권이죠. 상위권이죠. 대박이 상위권이죠. 뭐 톱10 안에 들어나요? 그렇죠.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이 빌딩, 바로 김 회장 소유다. 인근의 목 좋은 주유소와 바로 옆 빌딩도 김 회장이 사들였다. 자수성가한 마장동 최고 자산가 중 하나. 이런 그에게 2012년 1월 위기가 닥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모 씨가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에게 입학 대가로 팔았다는 콘트라베 있습니다. 이 씨는 제자 A 씨를 부정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악기값 1억 8천만 원을 포함해 교습비와 사례금 등 모두 2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 경찰은 김 회장 회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한 범죄 첩보 최초로 입수한 사람 맞습니까? 예, 저희 팀에서 입수했습니다. 예. 어떤 정보를 가져왔습니까? 그 육류 수입업자가 친한 뭐 어떤 공무원들이 많고 뭐 이런 정도의 그 첩보였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김 회장의 돈을 쫓다 나온 이름,
윤우진이었다. (2012년 2월)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은 그렇게 시작됐다. 도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장우성 증인. 예, 장우성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수사에 사실상 뭐 1차적인 총괄 지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혐의 내용이 정육 수입 가공업을 하는 김로부터 용산 세무서장이었던 윤우진이 현금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런 혐의가 있죠.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비 1,000만 원도 제공받았다. 예, 그런 혐의도 있었습니다. 또 골프비 4천만 원 제공받았다. 예. 마장동 김 회장, 그는 왜 윤우진에게 금품을 준 걸까? (2011년) 가을, 김 회장은 국세청으로부터 100억 원대 규모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 윤 서장이 개입했다고 의심했다. 경찰은 특히 김 회장의 다이어리에서 윤 서장과 국세청 국장급 간부 그리고 세무조사 담당 팀장이 만났다는 메모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금품을 건넸다는 마장동 김 회장을 찾아가 봤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여쭤봐. 왜 그래요 자꾸. 할 얘기가 없다니까 나는 끝난 얘기 왜 자꾸 지금 와서 방해받잖아요. 돈을 왜 보내신 거예요? 뭔 돈을 보내요? 이제 가야지 가. 회장님, 그 윤희선이 그러면 뇌물 주신 겁니까? 뭔 뇌물 줬다 그래? 윤 서장과 만났다는 세무조사 팀장도 수소문 끝에 찾아가 봤다. 시험을 오래돼가지고 아무도 지금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요. 윤우진 씨랑 식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없었어요. 요새 저기 많이 없어. 가시라니까 아이 참네. 선생님, 제가 가시라. 세무조사 무마 청탁 받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디까지 밝히고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내가 국장님 전화 부분은 지금 기억이 분명치 않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들은 경찰 수사에도 모두 무사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취재진은 한 세무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당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윤 서장의 소개로 당시 김 회장의 세무대리를 한 인물이었다.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우진 서장은 이거를 빌미해서 골프를 자기가 스폰을 받은 거예요. 핑계대고. 윤우진 씨는 그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글쎄요. 그거를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자기가 뭐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핑계를 해서 그걸 골프를 쳤더라고 나한테 보니까. 그렇게 많이 친 줄은 몰랐지. 윤우진은 누구와 그리고 왜 이렇게 골프를 많이 쳤던 걸까? 그가 주로 다닌 골프장은 영종도에 있었다. 골프장에 미리 예치해놓고 골프 칠 때마다 또 식사 같은 거 할 때마다 그것을 예치한 돈을 썼다. 골프비를 윤 서장에게 전달한 사람, 골프장 직원이었다. 치기 전에 돈을 미리 넣어놓는다니까. 400이고 500이고 카드 긁어라 하면 긁어준 거라니까요. 그럼 계속 누적되고 잔금으로 남잖아요. 한 일주일에 한 번 볼 치면 400, 500이 날라가. 온 사람들 밥 사줘야죠. 선물 사줘야죠.
고생했다고 그렇게 접대 안 하면 접대 효과도 없어. 국세청에 손꼽히는 마당발 윤호진. 그는 언론계에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그 인맥을 관리했다. 언론계 고위층이잖아요. 골프 한번 치면은 150에서 200 들어간다고 한 팀에 국세청에서 대외관계 잘하겠다 해갖고 영등포 세무서장 보냈는데 돈 없다고 그 사람들 접대 안 하면은 좋다고 해요? 그럼 접대비 국가에서 나오냐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부터 2년 동안 총리실 아멘감찰팀에서 일한 그는 경찰과 검찰, 감사원과 같은 사정기관 인맥도 방대했다. 그 윤호진 서장은 경찰, 검찰, 언론에 굉장히 폭넓은 그런 인간관계를 구축해 놓고 있었다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친동생이 특수부 검사예요. 그랬다. 그의 친동생은 윤대진 검사장. 대검 중수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을 거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였다. 그는 동생을 통해 인맥을 넓혔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뇌물사건 당시 윤 전 총장은 대검 중수 1과장과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역임했다. 윤 전 총장과 윤대진 검사장은 의형제처럼 막역하다. 성이 같고 검찰 특수통 계보를 잇고 있어 대윤과 소윤으로 불린다. 윤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선 윤호진이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골프장을 압수수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는 한두 번이 아니고 꽤 있는 관계인 것이죠. 저하고 가까운 후배 검사의 친형이다 보니까 네. 의견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시간 남았잖아요. 지금 이게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호진 청문회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만이 아니었다. 중앙지검 전 현직 특수부장과 형사부장 등 여러 이름이 오르내렸다. 골프를 뭐 윤호진 혼자 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온 다른 검사들이 혹시 있나 하고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무슨 이런저런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저희도 그냥 지금 뭐 아까 저희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그 풍문들에 대한 건 분명히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았고요. 경찰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방경찰청장 출신 고위 관계자와 오랜 친분이 있었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도 가까운 사이라는 말이 돌았다. 윤 서장은 경찰의 수사 착수 무렵 강 전 청장과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치안감 둘, 총경 둘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윤호진이 그 자리에 있으리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윤호진은 육류 수입업자 김 회장이 더 안 도와준다고 나를 험담한다, 나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얘기를 했어요. 강신명 당시 국장이 끄덕끄덕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강 전 청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사석에서 같이 식사하신 적은 없이 특별히 그렇게 식사를 사이가 아니에요. 강 전 청장은 윤호진과의 식사 자체를 부인했다. 전혀 인면식이 없으신 거예요? 인면식이 없진 않죠. 아는데 친분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신지 좀 설명을 그건 또 사적인 영역이니까요. 에 대해서 검찰이
이런 마당발 인맥은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윤호진 씨 수사하시면서 대한민국 경찰 간부들하고 통화했던 기록 혹시 챙겨보신 적 있어요? 그 경찰 고위직, 예? 치안감 이상의 고위직도 몇 명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런 풍문이 있었다는 거 들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은 16명의 그 휴대폰에서 16명의 검사들과 통화한 기록이 발견이 됐다. 포렌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기사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12년 7월 초 윤호진 뇌물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들자 윤호진은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여러 지인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며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말 윤석열 전 총장은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호진 씨가 윤호진 씨가 예예. 어디 저쪽 어디 무슨 병원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입원을 해 있었다고. 예예예. 갔더니 얘들이 자기를 노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이런 말도 곁들였다.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 우리 중수연구하다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얘 또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저 윤호진 과장 한번 만나봐라.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이 녹음이 공개되자 청문회장이 발칵 뒤집혔다.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얘 또 형 문제 가지고 변호사법 위반이란 것이다.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 흥미로운 건 이때만 해도 여야의 입장이 지금과 정반대였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죠. 이게 모든 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예? 지금 저게 소개가 아닌 뭐가 소개입니까?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윤 전 서장한테 자 윤석열 과장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보도도 사실이 아니야 또. 나중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윤 과장님 말씀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 모든 것들이 윤 전 총장은 윤호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건 동생 윤대진 검사장이라고 해명했다. 또 7년 전에 제가 어떻게 이남석이한테 얘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 전화도 저게 팩트대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윤대진 그 검사가 좀 형의 사건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아예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한 건지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저는 분명한 거는 제가 변호사는 자기 형제들이 결정했고 저는 변호사 선임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위야 어쨌건 윤대진 검사장의 대검 직속 후배인 특수통 이남석 변호사가 결국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그는 윤호진 사건을 지휘했던 형사 3부장과는 대학 동문 사이였다. 그런데 이즈음 경찰 수사가 꼬이기 시작한다. (7월 25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골프장 등 압수수색을 여러 번 검찰에 신청했는데 처음 2번 기각되고 3번째 영장이 발부됐고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뭐예요? 검찰에서 6번. 그러니까 처음 2번 기각한 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취지에 맞춰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3번째 영장이 나왔고 8월 초 삼고초려 끝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그리고 경찰은 여기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골프장 예약자 명단에서
윤우진의 측근 최모 씨를 확인한 것이다. 윤우진은 최 씨의 이름을 빌려 2010년 말부터 1년간 20차례가량 골프를 쳤다. 남은 건 윤 서장이 실제 누구와 골프를 쳤는지 확인하는 것. 그런데 경찰은 다시 벽에 부딪혔다. 그래서 압수해 왔는데 자료를 그 압수한 자료 분석하면서 추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예. 또 추가 압수수색 예, 영장을 넣었는데 예. 그거는 4번 연속 기각됐다. 예, 맞습니다. 기각 사유는 사건 제보자와 이 사건 공여자 그 고기 수입업자와 대질 신문을 한 다음에 영장을 신청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건 제보자가 그렇게 일찍 오픈될 수는 없는 거고 사건 제보자도 뭐 대질 신문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해서 그 지위는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좀 수긍이 가던가요? 그게 수긍이 안 가서 계속 영장 신청을 했던 겁니다. 수긍이... 영장 기각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중앙지검 형사부장에게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오늘은 아예 안 들어오신다고 하시거든요. 저랑 소환 가능하실까요? 글쎄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우회로를 택했다. 영종도의 문제의 골프장을 가려면 톨게이트 하나를 반드시 지나야 한다. 바로 여길 통과한 차량들의 통행 기록을 확인한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검사들이 윤우진과 골프를 친 흔적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윤 검사하고 참 검사하고 윤대진 씨하고 윤대진 씨가 동생인 거를 매개로 윤우진 씨가 친분이 있고 골프를 치러 다녔다? 뭐 이 정도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참 씨는 톨게이트 통과 자료에서 나왔을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인천 골프장 거기 거쳐야 하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거고. 취재진은 당시 중앙지검 형사부장이었던 차 씨에게 사실관계를 물었다. 그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골프 치시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지 저희가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못하겠습니다. 인터뷰를 사실이 아닌가요? 예, 그렇겠습니다. 당시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적용되기 전으로 대가성만 없다면 검사들에 대한 골프 접대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은 다른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럼 그걸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검사의 형이고 골프를 이렇게 같이 치다 보니까 이 검찰에서 검사들이 혹시 이름을 나올까봐 이 골프장 압수수색을 이렇게 자꾸 거부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네요. 어쨌든 이제 그 우리 수사 주피의자의 친동생이 부장검사다 보니까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경찰의 의심은 앞으로 벌어지는 일로 더 굳어진다. 수사 착수 6개월 만인 8월 20일 경찰은 윤우진을 소환 조사한다. 그런데 이 조사 11일 뒤 그는 갑자기 해외로 도주해버렸다. 출국 금지는 없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 도망을 갔네요. 윤우진. 예, 맞습니다. 그래,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해외 도피. 아니, 현직 세무서장이 이렇게 해외로 나간다는 게 좀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세무서장이 중대한 직무상 비리를 저질렀는데 수사받는 도중에 도망갔어요, 해외로. 이것도 너무 이례적인 일이에요. 공무원들은 감히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해요. 파면 등 처분이 되고 나중에 이제 연금 등 문제도 있고. 그런데 윤우진은 달랐다.
홍콩으로 도피한 뒤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국경을 넘나들며 지냈다고 한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당시에 윤 서장을 목격했다는 현지 교민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골프는 누구랑 친 건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친 것 같은데요. 윤호진 옆에는 최모 씨란 사람이 함께했다. 영종도 골프장 예약자 명단 속에 있던 윤호진의 측근, 바로 그 최 씨였다. 그가 캄보디아까지 동행한 것이다. 최 씨는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사업을 벌인 덕에 현지 사정에 밝았다고 한다. 나중에 윤 서장의 해외 도피 기간 동안 경찰 수사는 멈췄다. 우발적 선택이었다라는 식으로 아마 소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도주했다는 것은 뭔가 불법적인 위법성 있는 행위를 본인이 했다는 걸 시인한 것이 아닌가. 윤호진은 결국 2013년 4월 태국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다. 도피 8개월 만이었다. 경찰은 윤호진 송환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기소 중지됐다가 도망갔다가 잡혀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영장은 발부되겠구나 이런 생각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네, 검찰에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기각, 뭐라 그러면서 기각하던가요? 그 이제 그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로 도주했다 체포된 피의자 윤호진. 그는 결국 48시간 만에 유유히 풀려났다. 도주한 게 거의 명백한 상황에서 잡혀왔는데 당연히 도주 우려는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5개월 뒤 경찰은 윤호진 뇌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완전히 손을 뗀다. 그리고 1년 5개월 뒤 검찰은 윤호진을 최종 무혐의 처리한다. 어떤 이유였을까? 당시 담당 부장검사는 답을 피했다.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시던데 과거 일이라 좀 조심스럽다고. 아, 과거 일이라 조심스러우시다고요? 윤호진에게 금품을 건넨 김 회장도, 김 회장을 조사한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윤호진 뇌물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 수사 3년 만이었다. 이 사건이 일본에서 만약에 이게 검찰이 무혐의를 했다,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고, 그럼 일본만 해도 검찰심사회라는 회의가 열렸을 겁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연 이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냐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기소 배심이나 이런 데서 다뤄졌으면 아마 시민들이 판단했으면 이걸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라고 했을까. 해외로 도피하면서 국세청에서 파면됐던 윤호진 서장. 그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복직하게 된다. 그리고 2015년 공로패를 받고 무사히 정년 퇴임했다. 야, 이 양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확실에 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사례였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이 있는가? 이것은 사법사에 나는 치욕사라는 겁니다. 검찰 역사의 치욕의 역사다. 이거는 역사가 반드시 밝혀내야 될 일이다.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이른바 스폰서 의혹이 최근 추가로 폭로돼 윤 전 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 퇴직 후 세간의 관심에서 사라진 듯했던 윤 서장. 그의 이름이 다시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는 윤 전 서장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윤 전 서장 측근의 사업장도 덮쳤다. 그냥 가시고요. 거부할게요. 뭐 그저께도 검찰 와서 다 타러 갔으니까요. 국세청을 떠난 뒤 윤호진은 어디서 무엇을 한 걸까? 퇴직을 앞둔 2014년 그는 영종도의 한 호텔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가 호텔 사업에 합류하면서 주변에선 기대가 컸다고 한다. 윤호진 씨가 2014년도에 개입한 걸로 보이는데 좀 등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등기. 인근 부지도 경매로 사들였다. 윤호진은 호텔 회장님으로 불렸다. 윤호진 회장님께서는 와가지고 공사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수정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약해. 사고를 이렇게 수정을 해라. 왜 하얀색이냐. 우드색으로 하지. 2층에는 윤호진 회장 사무실이 차려졌다. 회장실이다. 여기 임원진 가구만 좋은 걸로 가죽으로 된 누가 봐도 멋진 걸로 갖다 달라고 했죠. 그가 퇴임한 뒤인 2016년 1월 31일 호텔은 문을 열었다. 호텔 개관식 날 찍은 사진. 윤호진이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윤호진의 마당발 인맥은 이날 다시 한번 눈길을 끌었다. 경찰청에 계시는 소방 쪽에 계시는 관공서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었고 인사를 다 시켜주셨고 화환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바깥에 줄을 섰고 그 화환을 보고서도 말들이 엄청 많았어요. 대단하시구나. 엄청나구나. KBS, 국회의원, 연예인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데 이 호텔은 믿음의 다른 사업가에게 매각된다. 호텔 매각 과정에 건축주 정모 씨는 서류 더미를 두고 갔다. 취재진은 호텔 측 협조로 이 서류 더미에서 윤호진의 흔적을 찾던 중 의문의 문서 한 장을 발견했다. 누군가 급하게 흘려 쓴 메모. 제목은 경찰청장 건. 내용은 이랬다. 윤 서장의 몇몇이 정기적으로 돈을 걷어 경찰청장에게 거마비로 줬다. 윤호진이 인사청탁을 하고 이를 청장이 들어줬다고 돼 있다. 누가 작성한 걸까? 함께 발견된 호텔의 다른 문건과 문제의 문건의 필체를 비교해봤다.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숫자 5에 대한 필적인데 2획의 길이, 2획이라 하면 이 부분이죠. 요 부분에 대한 길이 부분이라든지 1획과 교차되는 위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연관성이 있었고 청탁과 관련된 문건으로 보이는 서류와
호텔에서 관찰된 필적을 서로 비교를 하면 그래서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보여서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건의 필적은 건축주 정모 씨 서명과 일치했지만 정작 정 씨는 문서 작성을 부인했다. 내가 그걸 어디다 적었지? 저도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으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사실인가요? 아니,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거야. 어디다 내가 그런 걸 적어놨죠? 그 사람이 권력의 힘은 많아요. 검찰총장서부터 검찰 쪽에 인맥은 많아서 공직을 많이 아는 건 아는데 제가 글을 쓴 적이 없는데 뭐 인사에 관해서 제가 글 쓴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좀 황당한 거예요. 의문의 문건은 과연 누가 작성한 걸까? 누군가 윤호진을 모함한 걸까? 취재진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가 살고 있다는 영종도, 윤우진 소장님 계신가요? 한 달 넘게 그를 찾아다녔지만 윤호진은 만날 수 없었다. 윤 서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관련 사실들을 묻는 문자를 보냈지만 그는 답이 없었다. 윤 서장이 회장직을 맡았던 세무법인을 찾아가 봤다. 여기 아직 있나요? 지금 없어요. 윤우진 소장님 관련해서 저희가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건 잘 몰라요. 제가 잘 모르니까 드릴 말씀도 없고. 윤호진의 측근 최모 씨가 운영하는 낚시터와 식당. 그는 이곳을 자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윤호진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 윤우진 씨가 최 이름으로 골프를 쳤거든요. 관심 없어요. 골프를 쳤다 무슨 수영을 했다 무슨 관심이 없어. 자기들끼리 치든지 말든지. 윤우진 씨를 보신 적은 있어요? 있죠. 안녕하세요. 이런 관계죠. 뭐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러던 중 취재진은 윤 전 서장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사업가 A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2017년 측근 최 씨의 소개로 낚시터에서 윤우진을 만났다고 말했다. 2018년도 한 초여름? 뭐 이쯤 아닐까 싶어요. 그 직원들한테도 같이 밥을 먹고 뭐 술을 먹으면서 그 직원들도 형님 했고 윤우진은 아주 친한 사람처럼 야, 자, 뭐 이렇게 뭐 얌마 이렇게 말을 했고 밥을 먹고 보내는 과정에서 윤우진 씨가 봉투를 그 경찰관한테 줬고 당구나 치고 가라고 준 거야. 용돈 당구나. 여기가 드러내지 않고 외부에 표시나지 않게끔 도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체력의 장소잖아요. 낚시터에서 접대 있는 근교에 있는 구장, 골프장에서 접대 있는 하루 연봉에 들어와서 공치 거기서 술 먹고 밥 먹고. 그런데 A씨는 어떻게 윤호진의 스폰서가 됐다는 걸까? 그는 2017년부터 윤호진 측근 최 씨와 함께 영종도 호텔 분양 사업에 뛰어들었다. 최 씨는 관계 공무원들과 친분을 앞세우며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아갔다고 했다. 필지로 나누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누는 작업에 대한 걸 본인이 이제 뭐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알아서 잘 하겠다. 그래서 1억을 줬죠. 완료됐나요?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 1억 원짜리 수표를 건네받은 사람, 바로 윤호진 전 서장이었다고 한다. 2018년 1월 30일이었다.
풀어주셨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는 자리에 윤우진이 있었습니다. 윤우진이한테 그 수표를 건네줬죠. A씨는 윗선 로비는 윤 전 서장이 맡았을 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이면 검찰, 경찰이면 경찰, 세무서면 세무서, 윤우진이 못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둘이 얘기를 했고요. A씨가 공개한 다이어리에 그는 한 달에 많게는 5번 윤우진과 만났다. 2년간 20여 차례. 식사나 골프 자리에 가면 윤우진은 어김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 저까지 5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영종도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시는,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다. 인사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명함을 건네주면서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 명함만 받았죠. 당시 팀장이었고, 그럼 같이 나온 검사 한 분은 후배? 네네. 고기도 굽고 굴비도 있고 하는 식사 자리였고, 와인을 한 분이 와인을 갖고 오셨고, 그게 부족해서 한 병 더 시켜서 와인을 먹었고, 식사 자리가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먼저 자리를 좀 비켜달라. 동생들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 자리를 좀 비켜달라. 라고 해서 제가 나와서 밥값을 계산했고, 그리고 왔죠. 한 80만 원가량 나왔던 것 같아요. 5명이 먹는데? 네, 와인값이 좀 비싸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 접대는 2012년 뇌물 사건 당시의 접대 때와는 다른 문제가 있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는 1인당 3만 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81만 원짜리 저녁 식사에 초대됐다는 해당 검사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봤다. 분명한 거는 제가 그분하고 같이 그런 식사를 하거나 제가 어떤 그 부분 부적합한 얘기를 하는 자리에 제가 참석한 적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분과 식사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검사의 얼굴을 기억한다고 했다. 인상 차이가 비슷한가요? 네, 비슷합니다. A씨가 골프나 식사를 접대했던 윤우진 지인들은 또 있었다. 김영문 전 관세청장. 검찰 출신인 그는 윤대진 검사장과 대학 동기다. 김 전 청장은 2018년 7월 6일 저녁 영종도 호텔 고급 이태리 식당에서 윤우진과 만났다. 그날 저녁 식사비는 23만 7천 원. 역시 A씨가 결제했다. 김영문 사장님하고 통화 가능할까요? 수량은 안 되실 것 같고, 추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달하고 하셔가지고. 말씀하실 게 없으시다고요? 이 밖에 관세청 지역본부장 2명과 세무서장 2명 등 윤우진의 요청으로 A씨가 접대한 공직자는 모두 7명에 달했다. 공직에서 나온 뒤에도 윤우진의 마당발 인맥 관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김영란법은 유명무실했다. 이 당시 2년 반 동안 윤우진의 운전기사였던 B씨. 그는 윤우진의 식사 접대와 골프 라운딩이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다고 증언했다. 안 가본 데가 없죠, 골프장은? 다 갔다고 봐야죠. 를 여전히 좋아하셨나요? 주로 여기 많이 갔었죠.
그만두면서 군대 생활 한 번 더 했다고 군대 나왔어요. 그런데 운전기사는 검사들 얘기가 나오자 입을 다물었다. 근데 보셨던 분 중에 좀 제일 고위직 생각나시는 분 없으세요? 아니 제가 솔직히요 딱 감고 얘기해서 저는 솔직히 제가 다 알아요 아는데 솔직히 저는 얘기 좀 하기 좀 그렇거든요.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윤호진과 측근들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들과 사업을 하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검찰에 출석해 윤씨와 고위 공무원들과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진술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말 되고 새해도 돌아오는데 전화를 안 주셔서 전화 드렸어요. 아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조금 지켜보고 이게 뭐 진정되면 한번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사를 계속 하시긴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던 지난 4월 윤호진으로부터는 줄기차게 연락이 왔다. 오랜만입니다. 윤호진입니다. 이제 뭐 완전히 인연을 끊었나 연락도 한 번도 없고. 응? 어떻게 지내시고 그래? 죽지 못해 살고 있죠 뭐. 여보세요? 아이고 참말로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힘드네. 왜 그렇게 전화를 어제도 했더니 안 받고. 내가 5월 첫 주에 한번 만나자고 그랬잖아. 2년여 만에 마주한 윤호진. 그는 A씨가 본 피해를 측근 최씨의 탓이라고 말했다. 라는 거 여기서 10년, 10수년을 갖다가 쪽박 부려먹듯이 지가 얼마나 나를 부려먹고 10수년 전에 그 돈 그거 가져가고 땅 준다고 해서 10수년 동안 그거를 안 주고 갚아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그건 그러니까 송사를 하라고 고소를 하든지 그러면 나는 내가 증인 다 해주고. 그러면서 수표를 꺼내 건넸다. 1억 1,000만 원이었다. 1억 원은 A씨가 윤호진 대신 냈던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2년간 A씨가 계산했던 밥값과 골프비 명목이었다. 나한테 문자로다가 자꾸 바꿔 골프비 냈다고 내가 뭐 강제로 끌고 가서 겁나 골프비 내라고 그랬어. 그건 아닌데 장에 그런 것도 섭섭하다는데. 지난 18일 윤호진이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병원에 찾아가 봤다. 제보는 사실이었다. 윤호진이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병문안쪽 왔습니다. KBS 무한울이라는데요. 근데 이렇게 오셔도 되는 거예요? 병문안 좀. 아니, 통문안. 네? 드리려는 거 아니고 그냥 윤 전 서장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안 좋아가지고 어제 수술하고 가신 것 같아요. 대신 윤 서장은 변호사를 통해 A4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보내왔다. 그는 진정인 A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했다. 측근 최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2018년 4월 4일 현직 검사와 식사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최씨의 영종도 낚시터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한 건 맞지만 경찰관들을 불러 돈 봉투를 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또 취재진이 발견한 경찰청장 인사청탁 문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경찰청장에게 거마비를 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2012년)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경찰 치안감 등을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 검사들과 골프를 치거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시사기획창은 2012년 뇌물 사건부터 10년 동안의 윤호진을 추적했다. 윤호진의 황금 인맥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권력기관부터 언론계까지 뻗어 있었다. 이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골프와 식사 등 접대를 활용했다. 사실 나름대로 이제 그 인맥을 넓히면서 골프 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 관계를 맺어서 그게 하나의 자기 파워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세무조사를 받거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심지어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업인들은 윤호진을 찾았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사실 윤호진 씨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세무법인에서 형사사건을 맡는다. 이게 참 되게 생소하게 들립니다. 윤호진 씨 동생이 검사님이잖아요. 본인도 당연한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윤호진을 통해서 어떤 변호사를 소개를 받을 거고. 세무 자체가 또 기업하는 분들은 힘을 가지잖아요. 국세청뿐만 아니라 검찰 쪽, 특히 특수부 쪽에도 인맥이 있다고 모두 아름아름 다 알려졌을 테니까 힘 있는 분으로 통하고 또 실제 아마 그분을 통해서 해결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죠. 특수부 검사들을 동생으로 두면서 황금 인맥을 구축했던 윤호진. 2012년 윤 전 서장은 유유히 수사망을 빠져나왔다. (9년) 만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에도 그의 생존 신화는 계속될까?